오늘은 인수분해 뜻 들어갑니다. 66페이지 피세요. 66페이지 인수분해의 뜻. 자, 인수분해 드디어 나왔어요. 인수분해를 이제 뭐 앞서서 들어본 학생도 있고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텐데 굉장히 계속해서 쓰여요. 고등학교 가서도 인수분해는 계속 해야 되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것도 대부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속 쓰고 있는 것처럼 인수분해는 계속 씁니다. 수능 때까지. 네. 그래서 인수분해는 뭐냐? 우리가 비슷한 걸 배웠던 적이 있어요. 먼저 학습 목표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학습 목표입니다. 인수분해의 뜻을 안다. 인수분해의 뜻 아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비슷한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 소인수분해가 있어요. 아마 중1 때 배웠죠.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어쨌든 소인수분해는 웬만한 학생들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루트에서도 정리해줄 때 소인수분해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을 소인수분해 한다. 그러면은 뭐 2로 먼저 하고요. 뭐 이런 거 기억나죠? 2, 25, 5, 5.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은 100은 2가 2번 곱하기 5가 2번. 그래서 100을 분해한 거예요. 지금 얘도 이름이 소인수 분해죠, 분해. 100을 분해했는데 뭘로 분해를 했냐? 소인수로 분해한 건데 소인수가 뭐냐? 자, 소인수로 분해. 소인수로 분해를 해준 건데 여기서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예요. 그러니까 소수인 인수. 소수인 인수는 소수인 약수. 여러분 인수가 약수라는 뜻을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숫자에서는 인수라고 하면은 약수라는 말이 포함이 되고요. 식에서는 약수란 말을 안 쓰는데 인수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인수가 좀 더 폭넓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에서는 소인수에서 인수가 약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식에서의 인수는 그냥 인수라고 보면 돼요. 약수랑은 좀 다르죠. 숫자일 때만 약수. 숫자와 식을 통합했을 때는 인수라는 말을 쓰는데 의미는 숫자에서의 약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는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거다. 소수인 약수로 분해하는 거다. 그래서 100을 소수인 인수 2와 5로 분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을 뭐 4 곱하기 25다 이러면 이건 소인수 분해라고는 안 해요. 그냥 인수 분해라는 말을 여기다 쓰진 않지만 뭐 써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약수로 분해한 거예요. 그냥 약수로 분해한 거고 소인수 분해는 소수인 약수로 분해를 한 거다. 소수인 인수.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중2 때 배웠고요. 여기서는 뭘 하겠어요? 예전에 숫자를 분해한 거죠. 여기서는 식을 분해합니다. 탐구학생에 가보면은 여기 남자 학생이 6을 소인수 분해를 해놨죠. 그럼 오른쪽은 여학생이 이거 그러면은 똑같이 한번 해보면 안 되냐? 식을. 그러니까 숫자 대신에 식을 분해하는 겁니다. 인수 분해는. 그래서 소인수 분해랑 연결 지어서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당장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건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우리가 곱셈공식 앞에서 배웠던 거 3번이죠. 앞에 2창의 수가 1이니까 3번 쓰면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예요. 3x x 더하기 2x니까 그리고 곱하기 1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서 얘가 물어본 게 이 식이거든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그러니까 우리가 6을 2 곱하기 3으로 표현했어요. 소수인 약수로 분해를 했죠. 이게 소인수 분해예요. 얘를 인수 분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숫자를 소인수 분해할 때 하나의 숫자를 여러 가지 숫자의 곱으로 나타냈죠. 얘도 마찬가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면 그게 인수 분해입니다. 즉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두 개의 다항식 곱으로 나타내지고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또 설명을 하면 되는데 탐구학습에서는 이제 소인수분해가 나왔고 그럼 그런 같은 방식으로 다항식도 분해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분해를 했더니 얘가 이렇게 분해가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물음에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의 숫자를 두 개 이상의 숫자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게 소인수분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인수분해. 비교해서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7페이지에 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못했어도 계속 따라오면 됩니다. 말이 나와 있어요. 이처럼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다항식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인수는 선생님이 숫자에서의 약수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소인수분해 1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2 곱하기 5죠. 앞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합시다. 6을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3이죠.
이 각각을 뭐라고 불러요? 이 각각을 6의 약수라고 부르죠. 약수. 2는 6의 약수, 3은 6의 약수. 이 인수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인수가 더 폭넓은 넓이라고 했죠. 숫자에서는 약수란 말을 씁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얘를 우리가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냈더니 x 더하기 1, x 더하기 2가 됐어요. 여기서는 이 각각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각각을 인수라고 부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서의 약수 개념입니다. 6의 약수는 2랑 3이죠. 물론 1도 약수가 되고 6도 약수가 되지만 인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그 각각의 다항식 x 플러스 2, x 플러스 2를 그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부릅니다. 약수랑 마찬가지로 원래 다항식도 인수가 됩니다. 1도 인수가 되고요. 원래 다항식도 인수가 돼요. 그래서 이전에 배운 내용 보면은 전개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전개는 앞에서 했듯이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을 우리가 분배법칙을 써서 곱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전개를 늘어놓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전개라고 한다면 인수분해는 그거에 뭐가 돼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전개의 반대가 인수분해.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을 막 열심히 분배법칙에서 전개해 놓으면은 쭉 하나의 다항식으로 늘었으면은 그게 전개. 근데 반대로 하나의 다항식을 여러 가지 몇 개, 이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다시 나타내면은 그게 인수분해. 전개의 반대.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의 정확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인수분해의 정확한 뜻은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그 다항식의 인수분해라고 한다. 인수는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말하면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인수분해예요. 하나의 다항식을 뭐 인수란 말이 익숙한 사람은 인수란 말을 써도 돼요.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뭐라고? 이게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좀 더 편하게 생각하고 싶으면 전개의 반대. 그리고 더 인수분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뭘 생각해라? 소인수분해. 개념 확인에도 나와 있죠.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소수인 인수, 소수인 약수로 분해를 하는 거고요. 인수분해, 인수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다항식을. 얘는 숫자를, 얘는 다항식을. 차이는 하나는 숫자, 하나는 다항식. 그러니까 숫자는 우리가 훨씬 분해하기가 쉽죠. 다항식은 분해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도 우리가 아직은 이걸 잘 못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가 왜 이렇게 분해되는지 사실 전개하는 건 우리가 다 배웠어요. 앞에서.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건 아직 배우기가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인수분해를 바로 하지라는 거는 아직 몰라도 됩니다. 이제 앞으로 배우면 돼요. 전개의 반대라는 것과 소인수분해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전개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울 건데 문제 1번은 쉬워요. 다항식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인지 말하시오.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기 전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다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수분해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나 있으면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a 더하기 2는 얘랑 얘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죠. 두 개의 다항식의 곱, 2개 이상, 3개도 상관없어요.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근데 뒤에 만약에 플러스 3 같은 게 붙어 있다?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된 겁니다.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에다가 더하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된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뒤에 4차 얘기를 더 하면 되고 좀 처음에는 지금 말을 받아들이기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인수분해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인지 말하라는 얘기는 인수분해 전 단계를 말하라는 것, 즉 전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전개. 이거 전개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전개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쉽게 하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괜히 어려운 거죠. 전개 쉽죠? 분배법칙 쓰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2a.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반대로 빨간색 답을 인수분해하면 원래 식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식이. 얘 마찬가지 전개하면은 2x 더하기 1. 뭐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그 곱셈 공식 1번 쓴 거죠. 전개는 하기 쉬워요. 나중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른쪽 얘를 보고 왼쪽 식을 우리가 유출을 해야 돼요. 그게 인수분해예요. 지금은 일단 처음이니까 전개를 먼저 하라고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2 더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0 3번이죠. 곱셈 공식 3번.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6x
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7xy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더하기 2y제곱이 나옵니다. 둘 다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더하기 y죠. 마찬가지로 얘도 전개한 거. 이건 전개는 쉬워요. 인수분해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익숙해지면 인수분해도 쉽습니다. 이렇게 전개와 인수분해의 관계는 반대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전개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도 가장 간단한 거 먼저 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전개할 때 가장 간단한 거 한 게 뭐냐? 중2 때 배운 거예요, 사실.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 하나짜리. 이렇게 곱했었잖아요. 분배법칙 써서. 그럼 MA 더하기 MB가 나왔죠. 이거 먼저 이거는 전개입니다. 얘는 전개예요. 우리가 지금 할 건 뭐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제일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전개에서도 제일 쉬운 거 먼저 했듯이. 단항식과 다항식.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2x 더하기 3x 같은 거 계산할 때 선생님이 x 지우 묶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2 더하기 3. 루트에서도 이거 배웠는데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5x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묶는 거 배운 적 있습니다. 묶는 거. 뭘로 묶었죠?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분배하면 그 결과가 같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로 갈 때 여기서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m, 이 m으로 어떻게 해주는 거야?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묶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m, 아래서는 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공통인수라고 불러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 그래서 공통인수라고 많이 부르는데 책에는 그 용어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 그러니까 약수로 치면 공약수예요. 6하고 8이 있어.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가 2죠. 그게 공약수잖아. 공통인수는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 MA와 MB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있어? 있지. M. 그거를 묶어내는 거예요. 묶어낸다. 묶어내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를 묶어내는 인수분해. 가장 기본, 인수분해의 기본입니다. 우리 앞서서 전개할 때도 가장 먼저 배웠듯이 반대로 할 때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를 앞으로든 뒤로든 상관없어요. 묶어내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뭐 여기 그림으로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림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MA 더하기 MB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이거 전개하는 거는 쉬웠어요. 이거 전개하는 거는 쉬웠고 이제 우리가 반대로 MA 더하기 MB를 벌써 먼저 보여줘도 M이라는 게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 그럼 앞으로 묶어서 A 더하기 B로 나타내면 되겠다.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68페이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이해가 안 됐어도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먼저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 이제 인수분해 하라고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문제 1번은 이제 인수분해 하기 전, 즉 전개를 하라는 문제였고 이제 인수분해 하라고 나왔는데 지금 얘는 보면 여러분이 일단 알아야 될 게 얘는 하나의 다항식이에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이 곱으로 나타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미 나타내져 있으면 인수분해가 된 거기도 하고 뭐 더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얘는 하나의 다항식이고 항이 있어요. 항이 두 개가 있죠. 항 우리 배웠죠. 어렸을 때 뭐 중1 때 중2 때 배웠죠. 이 항에서 각 항에서 공통인 인수를 찾는 거예요. 공약수 찾듯이.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는 게 똑같이 생긴 거 찾으면 돼요. 똑같이 생긴 거 뭐죠? A입니다. A. 그래서 A를 어떻게 해준다? A를 앞으로 빼요. 묶어줘요. 그럼 앞에 AX에선 남는 게 뭐예요? X만 남아요. 그리고 부호는 그대로 가면 되고 뒤에서는 2랑 Y가 남아요. 그리고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보면은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냈어요. 하나의 다항식이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졌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인수분해 쉽죠? 이 부분은 진짜 앞에 거를 모르던 학생들도 들으면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분배법칙 정도는 알아야겠지만 뭐 진짜로 아예 못 따라오는 학생들은 조금 밑에서부터 다시 공부를 할 필요는 있어요. 물론 선생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뭐 카톡도 안 하긴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고 뭐 교과 외에 수학 질문 다 받습니다. 앞에 것 초등학교 것도 받고요. 뭐 고등학교 것도 받아요. 물론 고등학교 거는 안 하겠지만. 자, 2x제곱 마이너스 4xy 얘도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똑같이 생긴 거 공통인수를 찾아주면 돼요. 각 항에서. 항이 여기도 두 개죠. 뭐 항이 3개인 경우도 있고 4개인 경우도 있어요. 똑같이 전체에 다 있는 공통인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x가 있습니다. 앞에는 x제곱이지만 뒤에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제곱으로 빼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x로 빼내볼게요. x로 빼내면 앞에 거에서는 2x제곱에서 x를 뺐기 때문에 2랑 x가 하나 남고요.
뒤에 4xy에서 x만 뺐기 때문에 4y가 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인수분해가 끝났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 소인수분해를 했는데 약간 소수가 아닌 인수로 분해하는 느낌. 좀 더, 그러니까 약분을 하다 만 느낌? 그냥 그 느낌으로 갑시다. 약분을 하긴 했는데 하다 말았어. 더 할 수 있는데 안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왼쪽에 있는 글씨를 보면은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에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남지 않도록 모두 묶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수는 약수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그랬죠? 보면은 여기 2랑 4가 거슬려요. 공약수가 있어요. 2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더 완벽하게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2x로 묶어내는 겁니다. 2x로. 그러니까 여기서 2를 한 번 더 빼내는 거예요. 2를 빼내면 여기는 x만 남고요. 여기는 2를 뺐기 때문에 2y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2x 곱하기 x-2y. 위에 것도 인수분해가 됐다면 된 건데 뭔 느낌? 약분을 하다 만 느낌. 답은 뭐다? 밑에 거다. 실제로 이 왼쪽에 있는 말처럼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남지 않도록 모두 묶어낸다가 정석이에요. 그래서 감점의 소지가 있어요. 인수분해 하다 말면은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완벽히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다 말면은 이 위에 거는 인수분해가 완벽히 된 게 아니고 밑에 게 인수분해가 다 된 거다. 위에 건 하다 만 거고. 자, 또 인수분해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앞에서 우리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먼저 배웠듯이 인수분해에서도 공통인수로 그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의 반대죠. 지금 공통인수로 빼내는 거 먼저 배웠습니다. 똑같이 생긴 거 A죠. A로 빼내면 X랑 3만 남죠. 이렇게 반대로 가면 이제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단항식과 다항식 분배법칙 쓰는 그 곱셈이에요. 전개. 그 제일 기초적인 거 먼저 배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하시오. 공통인 거 빼내시오. X가 똑같이 있네요. 근데 잘 보면 숫자도 2랑 8이기 때문에 2를 뺄 수가 있어요. 숫자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2를 빼면 여기는 4만 남아요. 그리고 더하기 여기는 y만 남아요. 여러분 이제 뭐만 남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공통인 부분이 보여서 앞으로 뺐는데 뒤에 뭐가 남는지 헷갈리면은 다 해놓고 여러분이 다시 전개를 해봐요. 그러면 8x 더하기 2xy 이게 똑같이 나온다? 그럼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좀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잘못한 거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여러분이 다시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쉬운 부분은. 뭐 모르겠으면 또 질문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공통인 게 A가 보입니다. A가 보이는데 앞에는 2개가 있고 뒤에는 1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빼는 거예요. 2개를 빼면 뒤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는 A가 여전히 하나 남고요. 뒤에는 B만 남습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지금 보이는 게 X랑 Y가 둘 다 보이네요. 그리고 2도 보이네요. 2랑 6이니까 앞에 일단 2 하나 빼주고 X 둘 다 있죠. 제곱을 빼려고 했더니 뒤에 거는 X가 하나밖에 없어요. Y도 마찬가지 앞에 게 Y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 Y는 하나씩만 빼줍니다. 그리고 2XY를 뺐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남는지 헷갈리는 학생들 잘 봐요. 2X제곱 Y에서 2XY를 뺐기 때문에 남는 건 X 하나밖에 없어요. 얘를 풀었으면 2XXY잖아요. X가 두 번이잖아. 근데 2XY 뺐으니까 X 하나만 남는 거고 부호 그대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6XY가 두 번이었는데 XY는 빠졌고요. 2도 빠졌으니까 6은 3이 되고 Y 하나만 남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전히 헷갈리는 학생들은 전개도 해보세요. 전개해보면 2x제곱 y 마이너스 6xy제곱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전개의 반대라는 거. 자,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또 숫자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숫자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일단 위주로 가면은 공통인 인수를 묶어준다. 여기서도 숫자를 보면은 공통인 게 딱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은 얘는 두 개의 여기 가운데가 합이죠. 그래서 항을 볼 때 이거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의 항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위에 걸로 적용을 시키려면은 문자처럼 적용을 시키려면은 더하기로 연결된 거 이 항을 두 개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공통인 부분은 120. 그래서 120을 앞으로 묶어주면은 앞에 남는 거는 2.2 뒤에 남는 거는 2.8 두 개를 가운데 부호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 곱하기 5가 나와서 600이라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문제를 좀 조작한 거죠. 오케이? 120 곱하기 2점이 따로 하고 120 곱하기 2.8 따로 해서 더해도 600이 나올 텐데 계산이 훨씬 복잡하겠죠. 얘도 마찬가지 아래 것도 곱하기로 연결된 거는 같은 항으로 보면 돼요. 문자에서 그렇게 보잖아요. A, B 같은 항으로 보잖아. 따로따로 A, B 두 개의 항으로 안 보죠. 그래서 곱하기로 연결된 거는 같은 항이고
가운데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해도 항이 두 개인 거고 각각 항에서 공통인 부분을 찾아보니까 124가 공통이네요. 124가 아니고 1024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1024로 묶어줍니다. 앞으로 빼줄게요. 그럼 앞에서 남는 거는 37. 그리고 가운데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뒤에서 남는 거는 17. 그래서 계산해주면 1024 곱하기 20이 되고요. 20이니까 뭐 2를 곱하면 2048 거기다가 0 하나 붙여서 2480이 되겠네요. 20은 곱하기가 쉬우니까 좀 쉽게끔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더 쉽게 나오게끔 문제를 낸 거예요. 숫자에 적용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문자 먼저 연습을 합시다. 두 개 이상의 항이 이제 있을 때 공통인 인수로 가장 기본이에요. 인수분해에서 가장 기본 공통인 인수. 그러니까 공약수 생각하면 돼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걸 빼내서 그 나머지 거를 뒤에 써주면 돼요. 헷갈리는 사람들 여전히 확인할 때 반대로 전개하는 거 확인하세요. 전개해서 제대로 나왔는지. 전개는 보통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안 나오면은 내가 어느 부분을 잘못했는지 다시 반성을 해보고 이 부분에서 잘못했네 하고 이제 올바르게 가면 됩니다. 숫자에 적용하는 거는 이제 문자가 익숙해지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에서랑 마찬가지로 곱하기로 연결된 거는 하나의 항으로 보면 되고 그 각각의 항에서 공통인 부분도 묶어주면 됩니다. 자, 밑에 생각 넓히 갈게요. 승빈이와 세진이가 인수분해를 했는데 틀린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먼저 승빈이 거 볼게요. 뭐가 틀렸는지 알겠죠, 벌써부터. 2만 묶었어요, 2만. 근데 뭐 또 공통으로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A도 공통으로 있잖아. 그래서 위에서 했던 말, 여기 사이드에서.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남지 않도록 모두 묶어내야 됩니다. 약분할 때처럼 약분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기약분수가 되도록.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공통인 인수가 없도록. 그래서 2만 빼낼 게 아니고 A까지 같이 묶어주면 2B제곱 마이너스 A만 남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한 번 해도 되고. 승빈이는 이 부분이 틀렸고요. 자, 세진이로 넘어가 보면은 세진이에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세진이는 X로 묶었어요. 근데 똑같이 있는 게 X밖에 없거든. 근데 잘 봐요.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냈다가 이게 더하기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인수분해 하라 그랬는데 6을 수인수분해 하라 그랬더니 2 곱하기 2 더하기 2로 해놓은 거야. 이게 소인수분해야? 이건 소인수분해가 아니야. 소인수분해 아니잖아. 2 곱하기 2 더하기 2가 소인수분해가 아니란 말이야. 그거랑 똑같이 해도 인수분해가 아닙니다.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라 그랬지 누가 여기 더하기 1을 하라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된 게 아니고 인수분해를 하려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 세 개 항의 공통인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개 항에 다 있는 거. 근데 맨 오른쪽 1에는 x가 없죠. 만약에 맨 오른쪽 세 개 항에 전부 다 x가 있으면은 x로 다 묶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2x가 있다. 얘를 인수분해 할 거면은 x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 얘는 인수분해가 맞아요. 인수분해 된 게 맞아요. 지금 딱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냈잖아. 깔끔하게. 근데 얘는 뒤에 남는 게 있었고 따라서 인수분해가 아니고 심지어 세 개의 공통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배운 걸로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게 답입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얘 소인수분해 한 거 아니죠? 이거랑 비교해서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